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 목표제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배어 품목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78쪽, 교재 178쪽입니다. 상권 178쪽이요. 그래서 품목 비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 그 다음에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 재배 할증률,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음 1, 2, 3 내용 보겠습니다. 비어의 표준 가격 산출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세 번째, 그 비어 품목의 수확 감소 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를 구하시오. 산정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지만 우리가 바로 외워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예 산출방법 서술하시오. 이러니까 아예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외워버리자는 거죠. 이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표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그 다음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넣기도 대비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미국 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수매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어떻게 합니까?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실제 보험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제외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무엇을 곱합니까? 민간 RPC 지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부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 표준 가격 어떻게 구하는지 반드시 외워야 된다. 다른 것 못 외우더라도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죠. 여기서 가입 가격은 표준 가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1kg당 2,000원 나와 있으니까 가입 수확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주면 문제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학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 어떻게 구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내용이잖아요.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할증 두 개 있는데 친환경 재배 시 할증, 그 다음에 직파 재배 할증 이거 두 개 있다는 거. 그러면은 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친환경 재배 할증 없겠고 직파 재배 농지 할증 없겠고 뭐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면은 뭐 뭐가 어렵고 뭐가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정해졌고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나왔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할인 할증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될 거고 직파재배 할증 직파재배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수 1로 마지막에 곱해주면은 보험료가 적용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업요율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하고 뭐 순보험료율 나와 있을 때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도 학습 다 했지만은 영업보험료 자체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영업요율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가 순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부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구별할 줄만 알면은 그냥 식은 죽 먹기다. 뭐 저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별로 단답형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학습을 하시면서 지금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서브노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옆에다가 바로 답을 만드세요. 그 해답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휴대하면서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 20문제를 추려놨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답을 옆에 써가지고 외우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익히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한 한두 달 뒤면은 그냥 뭐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키워드별로 뭐 단답형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 품목의 수학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 조금 전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 어떻게 구하는지 뭐 본가액 금액 곱하기 보통 약관 뭐 지역별 영업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직화 재배, 할증,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제 이 내용이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비어품목의 병해충 보장, 뭐 이런 경우는 뭐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그 다음에 특별약관 지역별 영업료율 곱하기, 그 아까 그 손해율이나 친환경이나 그 다음에 직파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밀품목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밀품목 같은 경우는 밀, 보리, 기르 이런 애들은 직파재배 할증이나 친환경 재배 할증이나 이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적용보험료 계산식은 그러면 기본 테마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료용 배어 품목의 본가입 금액 계산식을 쓰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이잖아요.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자, 이거 여러분들 해로 그 옆에 기록해 두었다가 외우고 학습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어 뭐 조사용 비어 품목의 보장 비율은 가로 넣기 문제까지 대비하는 겁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 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계산한다. 경작불능 보험금 계산할 때 분명히 경과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경과 비율은 어떻게 외울 거냐? 이거는 나중에 그 뒤에 우리 보험금 계산 문제 그 녹혀져 있으니까 별도 뒤에 가서 학습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장 비율 45% 가입 가능 자격, 보장 비율 42% 가입 가능 자격. 이건 경작불능 보험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비율 45% 가입 가능 자격은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그 다음에 42%형 같은 경우는 가입 가능 자격이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쪽에 기록을 해 두셔가지고 같이 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양직파불능, 비어품목 이양직파불능 보험금의 계산식을 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5%죠. 그죠? 15%. 이번에 이게 바뀐 내용이니까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게 뭐 보험 가입 금액만 정해져 있으면 곱하기 0.15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뭐 사실 5점짜리로 주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땡큐고요. 뭐 1점짜리 주어진다고 그래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배어 품목에 제이항 재직파 보험금 계산식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이항 재직파 보험금 계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몇 퍼센트입니까? 25%죠. 25%.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곱하기 또 뭡니까? 면적 피해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뭘로 나눕니까? 보험 가입 금액으로, 그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사료용 비어 품목의 경작불능 보험금의 계산식을 쓰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이거는 기계적으로라도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어 품목의 자기부담비율 10%형일 경우 수학불능 보장 보험금 지급금액 계산식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수학불능 보장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 10%의 행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45 더하기 15 해가지고 60%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 10% 행일 경우 경작불능 45 더하기 15 그 공식 대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60% 혹은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척 농지의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부터 시작합니까? 20, 30, 40, 2, 3, 4죠.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관측된 농지는 인수제한 목적물이다. 그러면 관측 농지 하면은 2, 3, 4, 5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0, 30, 40%,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그래가지고 관측 농지 하면 2, 3, 4, 5 이렇게 외우면 뭐 저기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음 1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인수 가능하고 인수 불가능 그 이유까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농지 인수 제한 사항이라는 것 다만 호주의보 및 호갱보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는 가입 가능하다 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2번 같은 경우는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지금 2년 이내로 적혀 있는데요.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 농지, 3년 이내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3번 밥별을 재배하는 농지도 인수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이 60만 원이면 4년 전 간축된 농지. 우리 조금 전에 2, 3, 4, 5 외울 때 5년 이내에 간축된 농지는 그 인수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수 제한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거의 앞 시간이죠. 그 강의할 때도 인수 제한 사항은 그 별도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파트에 여러분들이 밀품목의 어떤 보험금 계산 문제면은 거기다가 보험기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밀과 보리, 조사료용 배품목이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한 것이다. 가래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라. 그래서 밀하고 보리 같은 경우는 추파맹류잖아요. 그래서 파종을 뭐 언제 이후에 실시하면은 뭐 이게 뭐 종자가 다 싹 그 싹을 틔울 연습도 하기 전에 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파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그 인수 제한이다.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파종을 11월 20날,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흠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이는 인수 제한이다. 지금 그리고 그 밀품목은 사업 실시 지역이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좀 특별하니까 그냥 눈에 익혀만 두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것저것 시험, 시험 출제할 것도 많은데 밀품목 사업지역 뭐 이렇게 써라. 그 골라내라. 참 이런 건 좀 문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지만은 좀 이제 특별하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그냥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날 이후에 실시한 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에 밀과 같이 준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파종을 실시하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출현율 그대로 80%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조사료용 배어 같은 경우는 가입 면적이 전체 꽃미터 미만인 농지죠. 그 다음에 가입 면적이 전체 꽃 미만인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전체 꽃미터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통합하는 농지는 두 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13번 보겠습니다. 물음 13번 논작물 품목의 보험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최저 보험가입금은 50만 원이다. 그죠? 5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인접농지 그죠?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비어의 경우 통합하는 농지는 두 개까지만 가능하고 가입 후 농지는 분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밀보리의 경우 같은 동 또는 리 안에 위치한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물음 14. 그래서 그 경작불능 보장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외워둬야 되는데 보험의 목적이 비어 조고개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보장이 보장 종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출수기 이전입니다. 출수기 전. 그러니까 1번 정답은 출수기 이전이고 조사료용 배는 어떻게 됩니까?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8월 31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출수기 전이고 2번 같은 경우 조사료용 배어 같은 경우는 8월 31일까지다.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까지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밀하고 보리, 길이가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수확 개시 시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경작불능 보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물음 15 같은 경우하고 물음 16은 우리가 어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밑에 해답하고 비교해 보면서 구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앞에 보험가입 금액하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가지고 엄청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연결해서 이렇게 풀다 보면 여러분들 거의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나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은 얼씨구나 하고 바로 받아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런 문제 가지고 15점짜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히 논작물 비어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바로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 물음 17, 18, 19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가 지금 팽현수확량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배어 품목 팽현수확량 산출한 거, 그 다음에 밀보리 팽현수확량 산출하는 거, 그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배어 품목 같은 경우는 ABCD 구성 요소가 ABCD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B 같은 경우는 그 부지기수, 부지기수 가지고 B, 비지기수, 부지기수 이렇게 외우자 이런 얘기를 했고, C 같은 경우는 가입 연도하고 늘 관련되는 거고, 비어 같은 경우는 가입연도 고정개수다. 그러면 이 가입연도 보정개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입연도의 품종 보정개수 곱하기 이항일자 보정개수 곱하기 친환경 재배 보정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세 개를 곱한 값이 가입연도 보정개수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 보정개수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보정개수를 가입 횟수만큼 나눠준 거. 그게 D 값이다. 그 다음에 무사고 시에는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의 1.1 곱해가지고 큰 값.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본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 불가하다. 이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밀보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년수학년 산출식은 ABC, 그냥 기본 유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ABC 이렇게 적용하고 다른 내용들 무사고시 수학량 산정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위에 배어 품목하고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1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어 품목의 평년 수확량의 정의 및 전제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보험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으로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백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자, 이거 반드시 이 내용은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 놓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의 주요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및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왜요? 평수 미평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무릎 20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논작물 배어 품목에서 우리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그죠?
표준 수학량 그 뭐 저기 정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의 농작 농지별 경작 요소를 농지별 경작 요소를 반영하여 고려하여 선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그래서 뭐 지금 표준 수확량 이 개념 여러분들 해당 농지의 어떤 지역의 데이터다, 표준 데이터다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그 아래쪽에 논작물 보리 품목에 대한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우리 위에서 학습했던 내용들하고 그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2024년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이거는 따로 뭐 앞에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고 지금 상기 계약자는 11월 25일 파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11월 25일 파종을 실시하면은 인수 가능합니까? 인수 가능과 불가능. 만약 불가능의 경우 그 사유까지 서술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11월 21일 이후에 파종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10월 1일 이전에 파종한 것도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문제 평년 수학량 구해보는 연습하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얻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작 불능 보장 종료는 조금 전에 우리 박스 연습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수학 개시 시점입니다. 경작 불능 보장의 보장 종료는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보장의 보장 종료는 언제입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다음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num표는 초과 불가를 줄여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연결해서 여기까지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요. 나머지 밀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는 걸로 제가 계획을 잡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